그러면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에 대해서 기본 세율에다가 10% 또는 20%를 중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과 대상을 판정을 하고 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해주는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기본 틀만 잘 잡히면은 그다지 그러다 따라오실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프로세스대로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주택이 여러 채 있어요. 근데 내가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주택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럼 먼저 볼게. 첫 번째 1단계.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다. 그럼 중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인이나 용인이나 수원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 주택이 몇 채야? 따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중과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중과 여부를 검토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 있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주택수가 중과 대상 주택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2주택, 3주택이라는 의미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이렇게 판정을 해요. 즉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얘네들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 중에서 읍면지역, 얘네들은 기준시가를 따져가지고 3억이 넘으면은 포함, 3억이 안 넘으면은 제외해 줍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서울의 A주택, B주택, 용인의 C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기준시가는 3억, 2억, 2억입니다. 첫 번째,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을 먼저 볼게요. 용인 수지에 있는 C주택을 판대요. 용인 수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까? 외에 있습니까? 용인 수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따질 거 없죠. 중과 대상 주택수 따질 것도 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번엔 서울의 A주택, B주택 각각 기준시가가 3억하고 2억입니다. 성남 분당에 C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을 양도한대요. 그럼 A주택 서울에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그럼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해야죠. 수도권에 다 있죠? 수도권은 읍면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금액에 상관없다. 그럼 몇 채예요? 한 채, 두 채, 세 채. 그러면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죠?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 플러스 2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과 재주택은 뭡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또 한번 서울의 A주택 기준시가 5억, 성남 분당의 B주택 기준시가 2억이고 충남 부여 소재의 C주택인데 기준시가가 4억이에요. 충남 부여 근데 어떤 주택을 팔려면 B주택을 양도한대요.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까? 외에 있습니까? 네. 맞죠? 중과 대상 이제 주택수를 판정을 해야겠죠. 서울, 수도권 다 들어가죠? 하나, 둘.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가 얼마? 3억 이상이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세주택. 그럼 기본 세율 플러스 20%.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이번에는 충남 부여 소재 기준시가 1억 원입니다. 이번에 A주택을 판다고 똑같이 볼게요. A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네.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합시다. 수도권 다 들어가죠? 충남 부여 기타 지역이고 기준시가 3억 이하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A주택 팔 때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채예요. 내가 집이 세 채라고 해가지고 기본 세율 플러스 20%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해서 그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서 최종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가 적용됩니다. 왜 하필 충남 부여 주택을 넣습니까? 제가 고향이 충남 부여라서 넣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최종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조정 대상 내에 있다고 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필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 중과 대상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네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법에서 말하는 정책 목적에 해당될 때는 얘네들은 내가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팔 때는 내가 일반 세율 적용해 줄게. 근데 이게 3주택이었을 때, 2주택이었을 때 배제 그 대상 주택이 틀립니다. 3주택부터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정책적 목적으로 중과에 들어간다 하지만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요. 수도권 광역시 소재 지역에서 기준지가 3억 이하인 주택. 얘나 처음부터 아까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했을 때도 제외를 했죠. 당연히 얘네들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 내용이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요거예요. 장기 임대 주택입니다. 뭐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and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액 요건이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그 가액 요건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임대 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분양권,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분양권이 지금 얼마인지 고시가 안 되잖아요. 주택으로 변환돼야 그 공동주택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한 2년 있다 임대 개시를 비로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딱 전화서 고시가 됐는데 7억이야. 그러면 걔는 설령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임대 개시 당시에 6억 원을 초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액 요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5년 적용을 한대요. 아니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에서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중공공은 8년인데 왜 여기는 5년입니까? 세법 앞에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셔야 돼요. 5년 적용한대요. 세법에서 5년 적용한대요. 그리고 임대 유형은 단기로 해도 되고 준공공으로 해도 된다. 단기는 4년인데 4년이라 할지라도 1년 더 보유를 해야 여기 이제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단기 임대 인정 안 해줄 거야. 너 무조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중과에서 배제를 해주겠다고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하루에 10통 넘게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3월 31일 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교육을 끝까지 한번 다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4월 1일 날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거는 반드시 준공공으로 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주택을 뺄 때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에요. 아까 제가 감면 설명할 때 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고 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에 대한 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입니다. 즉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은 우리 특정 시기에 이거 미분양주택 사면은 양도세 감면해줄게. 고주택. 그 다음에 신축주택은 1998년도부터 99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특정 기간에 이거 신축 아파트 사면은 양도세 5년 동안 감면해줄게. 고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그 판매하려는 주택이 이 주택에 해당되면은 정책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많이 있진 않아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 제공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주택이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5년 동안 사용했으면은 그 어린이집을 팔 때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게 이제 상속주택. 상속주택도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주택을 팔 때 5년 내 팔면은 거기에서는 일반 세율을 배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문화재 주택도 국가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나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실무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 상기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해당 주택도 일반 세율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세 채를 수도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 다 들어가죠? 근데 한 채는 아까 임대사업 등록을 했어. 한 채는 상속받았어.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은 배제 요건이 되죠. 중과제외. 두 번째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니까 배제 요건이 되죠. 나머지 한 채. 얘네들이 배제되니까 얘 한 채는 내가 요거 봐줄게 해서 중과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게 3주택자 중에서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2주택자. 내가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했더니 두 채야. 근데 내가 이 두 채 중에서 팔려고 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면 얘도 빼줄게. 일반 세율을 적용할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 앞에서 말한 것들은 일단 다 포함되고, 두 번째,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즉 치약, 근무상 형편,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해가지고 수도권 밖 또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 밑에 거, 혼인합가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뭐죠?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에 대한 특례사항이죠.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 주택은 비과세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나왔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과세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9억까지. 근데 이 주택이 12억이야. 그럼 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그 거주 요건을 충족을 안 한 주택, 걔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세율은 일반 세율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부모 합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어쩔 수 없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은 얘는 중과에서 배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얘도 똑같죠? 비과세 특례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였을 때 그 주택을 팔 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7번이에요. 아까 3주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소액주택일 때는 그 주택은 일반 세율 적용해 줄게. 그럼 소액주택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내가 팔 때 당시 기준시가 1억 원인 주택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 이 소액주택은 중과대상 대책수가 두 채였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세 채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 1번에서 5번의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아까는 1번에서 몇 번까지였죠? 3주택이었을 때는 8번까지였어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오타네요. 근데 왜 6번하고 7번은 뺍니까? 세법 앞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이런 것들이 참 좀 그래요. 세법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다 통일적으로 하면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다 뺐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 외에 하나의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중과에서 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A주택, 그 다음에 B주택, 그 다음에 성남의 C주택입니다.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A주택을 판다고 합시다. A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있죠.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중과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해야죠. 중과 대상 주택 수 다 수도권이죠. 읍면 지역에 없죠. 그럼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다 들어간다. 한 채, 두 채, 세 채. 맞죠?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A주택입니다. A주택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봅시다. 임대사업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 중과 제외의 여. 그래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해됐어요? 다음 서울 소재 A주택, 상속주택이래요.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있네. B주택, 용인 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대요. 이 중에서 B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 서울에 A주택, B주택이 있고 용인 수지에 있는 게 C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B주택을 양도합니다.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네. 그럼 주택수 판정을 해야죠. 수도권은 다 들어가죠? 세 채. 그럼 원칙적으로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죠? 기본세율 플러스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 주택이 B주택이래요. 요거.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한번 필터링 해야죠. 해당돼요? 어떤 거에 해당되죠? 아까 항목 중에서 몇 번? 동그라미 9번. 즉 임대주택, 상속주택, 임대주택. 얘네들은 이 자체가 제외주택이잖아요. 제외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파는 주택이 이 B주택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니야. 주택수 판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건 없건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 이해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택수 판정. 일단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주택수 판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수 판정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가 다 들어가죠. 세 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B주택이 혹시 제외주택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A주택, 제외주택, C주택, 제외주택 플러스 하나네. 그러면 동그라미 9번에 의해서 얘도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때하고 일반 세율 플러스 20% 세율을 적용받을 때하고 세액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A주택, 성남의 B주택, 충남 부여가 또 나왔습니다. C주택을 했는데 B주택을 양도를 한대요.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예. 수도권에 있으니까. 중과 대상 주택수 한번 봅시다. 중과 대상 주택수는 어느 주택이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죠? A주택 들어가요? B주택 들어가요? C주택은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기타 지역에 3억 이하니까. 그럼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채네. 그럼 원칙적으로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죠? 기본 세율 플러스 이번엔 10%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주택이 혹시 빠져나갈 수 있는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B주택이 뭐죠? 성남 소재 기준시가 0.7억 원입니다. 있어요? 뭐 있죠? 소액주택. 그 소액주택은 2주택일 때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 틀만 잡으면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계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계산 구조에 맞게 따라가지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제적인 특혜, 세제적으로 이렇게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강화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 중과에서 중과 대상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있다고 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제외주택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판정하시면은 그래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과 대상이 아닌 걸 갖고
중과 대상 주택이라고 얘기해 본 점은 세액 차이가 엄청나요. 잘못해서 이게 소송이 걸리면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